세상은 객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관계들의 교향곡이다. 인류 사상은 객체 중심에서 관계로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동안 존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신학의 출발이었고 철학의 근본이었으며 과학의 탐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인류는 오랜 세월 종종 존재 그 자체를 실체로 오해했다. 우리는 실체 서스턴스를 찾기 위해 신을 상정했고 원자를 분리했으며 논리를 세분화했다. 그러나 그 어떤 실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태양은 행성과의 중력 관계 속에서만 태양이다. 언어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만 문장이 된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 된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존재는 해체된다. 존재의 본질은 무엇, what이 아니라 어떻게, how이다. 세상은 고정된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얽히고 풀리는 관계들의 네트워크이다. 신학의 한계는 절대자와 인간 간의 일방적인 관계로 구성되고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절대자와 피조물의 수직적 구조로 규정하였다. 신은 창조주이며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서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 모두 이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한쪽 방향의 종속 구조였다.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신의 뜻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축소되었다. 신이 관계의 중심이라면 인간은 주변부의 그림자였다. 이런 신학은 관계의 역동성을 소멸시켰다. 이제 신학은 관계를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가 아니라 서로 간의 창조적 순환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남용 교수의 주장은 인간과 신은 대립이 아니라 공진화, 코에볼루션의 존재이다. 인간의 정신은 신적 질서의 일부로서 신의 창조 행위를 이어받는다. 즉, 인간이 창조할 때 신은 인간 속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철학의 한계는 인간 중심의 좁은 관계로 구성되고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탐구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범주화했으며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규정했다. 그러나 철학의 관계로는 늘 인간을 중심에 두었다. 헤겔의 변증법은 관계의 흐름을 설명했지만 결국 절대정신이라는 또 다른 실체로 귀결되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통해 존재의 현존성 대신 현존재 다세인 빙대의 관계성을 강조했으나 여전히 인간적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간 중심 철학은 관계를 인간의 이해 능력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관계는 인간의 인식 이전에도 그 밖에서도 존재한다. 인간이 없는 우주에서도 원자들은 관계를 맺고 은하는 상호 중력의 춤을 추며 생명은 관계적 네트워크로 진화한다. 이남용 교수는 이제 철학은 인간 중심의 관계론을 넘어 유니버셜 관계론, 유니버셜 리레이셔널 온톨로지로 나아가야 한다. 자연과학, 수학, 언어, 과학 등과 인문사회 및 기술공학 등은 오젝트와 오브젝트의 다양한 관계의 문법으로 구성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수학은 오랜 세월 수를 다루는 학문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학은 관계의 형식화된 언어이다. 1 플러스 1은 이다. 이것은 숫자의 진술이 아니라 결합이라는 관계의 규칙을 표현한 문장이다. 수 넘버스는 연산수 오퍼런트이고 덧셈 등호는 연산자 오퍼레이터스로 관계를 명시하는 언어다. 함수, 벡터, 행렬, 미적분 등 그 모든 것은 연산수와 연산자의 관계를 구조하여 기호화한 것이다. 언어 또한 마찬가지다. 명사는 객체이고 동사는 관계이다. 사람이 꽃을 본다라는 문장은 주체와 객체가 본다라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자연어가 관계의 서사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관계의 논리이다. 인공지능의 신경망은 결국
관계의 수학적 모델링이다. 즉, 수학은 관계의 질서, 언어는 관계의 문법, AI는 관계의 시뮬레이션이다. 관계의 아키텍처는 바로 존재의 구조론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관계의 재구성이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공간 problem space를 해결 공간 solution space으로 전환 또는 변환할 때 반드시 객체의 object S를 식별하고 그들 간의 관계 relationships를 규명하고 이 객체들을 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료주조,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지식 베이스, 엔터티, 오브젝트 등으로 말하고 이 관계를 동사, 메소드, 메시지, 오퍼레이션, 함수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공학의 객체 지향 모델의 유니파이드 모델링 언어에는 객체와 객체 간의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추상화 abstraction의 관계는 공통 속성을 일반화 generalization 또는 단순화 simplification 하는 것입니다. 이와 상반되는 이 특수화 specialization 관계는 일반 속성을 구체화한다. 3. 실체화 instantiation 관계는 타입형의 오젝트에서 구체적인 인스턴스 오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4. 실현 리얼라이제이션 관계는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실체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5. 링크스 관계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6. 연관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타입형 객체 간의 관계입니다. 7. 집합 애그리게이션 관계는 타입형 오브젝트 간의 관계가 부분과 전체의 느슨한 관계입니다. 8. 구성 컴포지션 관계는 타입형 오브젝트들이 부분과 전체의 강한 관계로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9. 의존 디펜던시 관계한 객체가 다른 객체의 기능에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0. 상속 인헤리턴스 관계는 상위 타입형 오브젝트가 소유한 모든 것 명동사 관계를 하위의 타입형 오젝트에게 상속하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과 만물의 관계는 유니파이드 모델링 언어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UML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의 황제 그레디 부치와 워커 로이스 등의 위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관계들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모델이 아니라 존재론의 구조를 드러낸다. 세계는 거대한 객체 지향 시스템이며 신과 인간, 자연과 기술 모두 관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됩니다. 바로 이 인터페이스가 관계입니다. 과학의 진화에 대한 연구도 관계 중심 패러다임으로 대전환되고 있습니다. 뉴턴 역학은 사물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조차 관계의 장으로 보았다. 양자역학은 입자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확률 파동으로 이해한다. 생물학은 유전자의 관계망으로 생명을 설명하고 생태학은 관계의 균형을 연구한다. 오늘날 네트워크 과학은 노드보다 링크를 즉 관계 그 자체를 과학의 중심에 놓는다. AI와 빅데이터, 그래프 이론, 복잡계 이론, all are the science of relations. 세상은 이제 객체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대전환되고 있다. 신학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신은 완전한 관계다. 신은 더 이상 인간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인격이 아니다. 신은 완전한 관계 그 자체이다. 삼위일체, 트리니ታት, The Trinity as Relational Being는 이미 신적 관계론의 은유였다. 신학에서 삼위일체는 오랫동안 형이상학과 존재론의 절정, 그리고 관계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남용 교수가 주장하는 철학이 존재의 본질은 관계이며 이를 이용하여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의 일체성을 상징한다. 하이데거의 다세인과 그레디부치의 UML은 모두 삼위일체의 관계적 존재의 개념을 철학과 과학의 언어로 번역한 형태입니다. 사랑은 관계의 에너지이고
진리는 관계의 일관성이며 선은 관계의 조화이다. 악은 관계의 왜곡이며 죄는 관계의 단절이다. 따라서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신학은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보는 패러다임을 넘어 신과 인간을 상호작용하는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 신은 관계 속에서 인간을 통해 자신을 실현한다.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한다. 이것이 21세기 신학의 새 패러다임이다. 철학의 재구성 DL 필요합니다. 철학은 관계론적 존재론이다. 이제 철학은 존재를 개별적 실체로 보던 시대를 넘어야 한다. 존재는 더 이상 ism being이 아니라 싸이 between이다. 관계의 철학 relational philosophy은 존재를 객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장으로 본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존재를 잊었다고 말했듯 근대 철학은 관계의 본질을 잊었다. 존재는 관계의 결과이며 인간은 관계의 매개자이다. 이제 철학은 관계의 생성 철학 Philosophy of Genesis으로 진화해야 한다. 정보시대의 정보사회는 관계이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신학이다. 오늘의 디지털 문명은 관계의 문명이다. SNS의 친구 관계, 데이터의 연결, 알고리즘의 상호작용 모두 관계의 연산이다. AI는 관계를 학습하고 네트워크는 관계를 시각화한다. 우리는 관계의 총합으로 구성된 디지털 존재, 디지털 비잉이다. 이제 신학은 디지털 신학, 디지털 터로지으로 철학은 정보 철학, 인포 필로소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두 학문은 데이터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지성의 과업이다. 데이터는 죽은 관계이며 정보는 살아있는 관계이다. 관계는 곧 신의 언어이다. 존재의 본질은 관계이다. 관계는 물리적 에너지로 작동하며 정신적 의미로 드러나고 신적 질서로 완성된다. 신학은 관계의 영성을, 철학은 관계의 이성을, 과학은 관계의 수학을, 예술은 관계의 감성을 다룬다. 모든 문명은 관계의 질서가 무너질 때 쇠퇴하고 관계의 조화가 회복될 때 부흥한다. 관계가 단절될 때 악이 생기고 관계가 통합될 때 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류의 미래학은 관계의 통합학이어야 한다. 이남용 교수는 이를 관계의 통합학 Relational Synthesis이라 부른다. 이 학문은 신학, 철학, 과학, 예술을 하나의 관계 구조론으로 융합 커버전스 할 것이다. 세상은 객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관계들의 교향곡이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남용 교수